삶의 황혼역, 우리는 늘 가족의 따뜻한 품을 꿈꿉니다. 하지만 만약 그 품이 차갑게 변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짐 싸세요. 고급 요양원 알아봤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헌신했던 저는 남편이 떠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 내외에게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하지만 교단에서 수십 년간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온 저는 곧 그들의 얄팍한 수를 간파했습니다. 과연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질까요? 아니면 제 삶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상상치 못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겪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와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뒤집었는지 그 진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단처럼 깔린 거실 마루 위에 부서집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수십 년 손때 묻은 아끼던 찻잔에 향긋한 국화차를 따르고 있었죠. 차에서 피어오르는 김처럼 제 마음에도 소박한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헌신했던 72세의 교사 정숙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노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롭던 일상이 남편 기일이 갓 지난 어느 날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듯한 말 한마디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아버님 기일 잘 보내셨는지요? 힘드실 텐데 혹시 아버님 유산 관련해서 복잡한 건 없으신지요? 저희가 혹시라도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며느리 수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속내를 짐작하기 어려운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큰아들 민주는 평소와 달리 눈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수아의 걱정스러운 듯한 질문에 저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온 저였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함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감지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네 걱정은 고맙지만. 제 짧은 대답에 수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물론 지금 당장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도 민준이 가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어서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 민주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로 돌아오는군. 저는 속으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 수아는 자주 찾아와 살갑게 대했지만 매번 이야기 끝에는 유산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질문을 슬쩍 던지곤 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릴까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그녀의 걱정스러운 말투와 달리 그녀의 눈빛은 마치 귀한 보석을 탐내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카드가 먹통이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삐빅 하는 계산대 소리와 함께 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냉정한 기계 음성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주변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당황한 저는 다른 카드를 내밀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에 달려가 이유를 물으니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아드님께서 어머님의 위임을 받아 카드 사용 정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명의의 카드 사용이 왜 갑자기 정지되었느냐? 내 허락도 없이 누가 손을 댔다는 말이더냐. 그러나 아들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게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워낙 어수선하시니까 수아가 잠깐 신경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생활비는 충분히 드릴게요. 민주는 제 질문에 순간 움찔하더니 평소답지 않게 땀까지 흘리며 수아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를 속이는 것에 대한 미약한 죄책감과 아내에게 휘둘리는 무력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생활비를 왜 너희가 관리하겠다는 거니?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민주는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활이 빠듯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어머니만 넉넉하게 지낼 순 없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들이 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돈을 자신들의 돈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며칠 후 등기 우편으로 은행에서 발송된 서류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확인한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민준의 이름으로 이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제 것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서류에도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순간 남편 유품을 정리하던 날 민준이 제 도장을 챙겨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의 행동을 묵인했지만 이제야 그 섬뜩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류에 선명히 찍힌 제 이름 석자를 보면서도 제 손으로 서명한 기억은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도장을 챙겨갈 때 스쳐 지나갔던 민준의 모습이 비로소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했죠. 아,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구나. 이들은 처음부터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아들은 계획적으로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던 것이구나. 배신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던 저는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해. 어머니가 아직도 완강하시니 큰일이야. 이러다간 정말 다 놓칠 수도 있어.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수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죠. 어머님이 그렇게 고집부리시면 우리만 손해야. 어머님도 연세 드셨으니 편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수아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짜증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칼날처럼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편한 곳이라니, 그것은 요양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저를 이 집에서 내쫓고 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 수아는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저를 챙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특별히 어머님 좋아하는 잡채를 해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겉으로는 효심 깊은 며느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민준 역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요즘 불편하신 것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제 손에 들린 숟가락으로 향하는 듯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 수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께서 지내실 만한 아주 좋은 요양원을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어머님께서 분명 만족하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섬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요양원? 제 나지막한 대물음에 민준이 재빨리 말을 보탰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거기 계시면 식사도 규칙적으로 챙겨주시고 건강관리도 훨씬 잘 될 거예요. 저희도 자주 찾아뵐 거고요.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가면이었고 그 가면 뒤에는 저를 내쫓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검은 속셈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남편이 남긴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만약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죠. 그때는 그저 꼼꼼한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남편이 아끼던 낡은 만년필통 아래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정숙,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메모지에는 은행 금고번호와 함께 강수연 변호사,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을 미리 짐작했던 걸까요? 저는 숨을 고르고 강수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다음 날 저는 강수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차가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이제야 실감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걸린 싸움이라는 것을. 강수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세요. 가족이라고 해도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는 없습니다.
선생님이셨던 분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제가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먼저 몇 가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어머님 남편이 남긴 메모지의 내용을 토대로 은행 금고를 확인했고 그곳에 숨겨진 별도의 금융자산과 법정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것이야말로 어머님의 재산을 지키고 그들의 부당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강 변호사는 능숙하게 서류를 처리하고 복잡한 절차를 진도지휘에 써요.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죠. 모든 자산을 신탁기자로 옮기고 주요 금융자산은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해외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아드님과 며느림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이 단단히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저녁 식탁에서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는 평소보다 더욱 친절한 태도로 저를 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셔야.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해뒀어요. 이제 어머님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하게 구는 모습에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뜻한 갈비찜 냄새가 식탁에 감돌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아들 민준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며느리 수아도 곁에서 말을 거들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아주 고급 요양원이에요. 수아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신경 쓸 테니까요. 그들의 얼굴엔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는 듯한 표정. 어머님, 이제 집만 사시면 됩니다. 이사는 저희가 날짜 맞춰서 진행할게요.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딸깍 하는 소리가 식탁 위를 맴돌게 했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거니? 아들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제 저희도 저희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수아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곳에서 지내시는 게 어머님께도 좋아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래, 너희가 다 준비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저의 순순한 반응에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런데 말이다. 제가 품에서 얇은 서류 한 장을 꺼내자 민준과 수아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착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이 집, 이제 내 소유가 아니야. 민준과 수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담담하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강수연 변호사와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 집도 통장도 모든 재산도 이미 다 정리했어. 며느리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죠. 민주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날 속이려고 했잖니. 평생 사람의 마음을 읽어온 내가 내 자식들의 탐욕을 모를 줄 알았더냐. 며느리 소아는 경악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허물어진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여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어머님을 위해 희생했는데 민준 씨 사업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살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꾸밈없는 탐욕과 절박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희생? 제가 차갑게 되묻자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죠. 너희가 날 정말 걱정했다면 왜 내 돈이 아니라 내 건강을 먼저 챙겼을까? 평생 학생들에게 정의와 지혜를 가르쳐온 내가 내 자식들에게 배운 것은 탐욕과 배신이었다. 하지만 너희가 잊은 것이 하나 있더구나. 선생님은 뇌 학생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너무 늦게 말씀드려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늦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눈치채기 전에 몰래 해결하려 했던 거겠지.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너일 거다. 민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히 패닉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더 이상 없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도 너희 길을 가거라. 부디 그 길 위에서 너희 행동의 무게를 깨닫기를 바란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도 좋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간 웃고 울었던 이 집의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닫히자 한때는 피부치라 믿었던 이들에게서 느껴지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제 마음속에 작은 멍울처럼 남을 뿐이었죠.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진정한 가족은 이제부터 내가 다시 만들어갈 삶 속에 있을 터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방을 정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냐는 아들의 물음에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라고. 이제 그 말을 나 스스로 증명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이제부터 내 삶을 살러간다. 며느리는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가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해서 붙잡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진 것들이 필요해서 붙잡는 거겠지. 아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을 믿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가 떠난 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아는 차츰 몰락해 갔습니다. 기대했던 재산은 이미 사라졌고 고급 요양원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죠. 민준의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은 계속 부진했고 카드 대금과 사업 자금 문제로 빚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 도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우릴 버리실 거예요? 형 부부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의 목소리엔 초조함과 함께 미묘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이제 내 삶을 살 뿐이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짧게 대답했어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사실 민준이 형 가게가 결국 넘어갔대요. 그리고 수아 형수가 형 몰래 사업자금 대출받은 서류가 우편함에 수북이 쌓여 있었대요. 형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형을 돕고 싶어도 이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엄마, 그래도 형도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씁쓸했지만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였죠. 도연의 정보는 민준과 수아의 몰락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쫓겨나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사업에 실패하고 수아는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후회했을까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함께 꿈꿨던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어요. 집 근처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저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채소들을 하나둘 심어 나갔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주름진 손으로 상추를 심고 있으면 남편의 미소가 저를 지켜보는 듯하죠.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편안해졌죠. 무엇보다 이제는 아무도 내 재산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계산적인 미소도 탐욕에 물든 눈빛도 없었습니다. 오직 땀 흘린 만큼 자라는 채소들처럼 내 마음도 정직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일궈낸 이 작은 텃밭이 주는 평온함과 자유가 돈이 많아도 탐욕에 물들어 불행했던 지난날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한다는 것을 그들도 언젠가 깨닫겠지. 나는 이제 내 삶에 새로운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가르치고 싶었던 삶의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했던 지난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